회계 기준이 프로그램 따라 달라지고 세법이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원해 주냐라는 건데 이 KLF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A 프로그램이나 정말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라서 거의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수능계산 자동계산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측 위에 계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이 계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자동계산이고 지원해 주지 않는 건 수능계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수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5개. 똑같이 5개만 지원해 주는데 근데 좀 확실히 더 편한 거는 산납세금 정리 우리 못 해봤던 거 있죠. 얘는 영원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자동계산에서 할 거예요. 수능계산으로 할 필요 없이 산납세금 정리분계도 자동계산에서 금액만 넣으면 분계해 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낼 것도 아래 금액만 넣으면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동계산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어제하고 느낌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제는 상기업이어서 상품을 매입하는 부분만 있었고 지금 우리 KLF 가지고는 제조업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원재료 사고 인건비 들어가고 공장의 경비 들어가고 얘네들이 제품 매출 원가를 구성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이제 있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해서 자, 엔터 치시면 이제 얘도 절대 기간 쓰지 마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제가 전에 날짜 쓰지 말라 그랬죠. 시험 볼 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12월부터 12월 쓰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뒤에서 감독관에서 보고 있으면 쟤는 끝났네 하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말해줄 수 없잖아. 뒤에 보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1월부터 10월, 12월부터 12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엔터 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사전에 없애버리려고. 자, 그럼 똑같이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인데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상품은 그때 기말 상품 재고에 금액 쓰는 거 봤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럼 얘도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물건 만드는 매출 원가에서 여기 원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우리 기말 상품 재고에 쓰는 것처럼 써주면 돼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조금 화면을 조금 내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조금 아래쪽에 단기 총 제조 비용에 있을 거예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금액도 여기 써줄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도 그 금액을 써주면 컴퓨터가 그럼 나머지 제품 매출 원가라고 계산을 해줄 거니까 그럼 우리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여기에서 할 거고 그럼 아직 우리 문제에서 못 봤지만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면 수능 결산하고 와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면 그래야 타계정으로 대체가 발생을 하겠죠. 또 큰 차이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자 우리 감가상각 가지고 보면 감가상각을 우리 어제 봤던 거는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감가상각비만 봤어요. 감가상각비가 거기에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 있을 수도 있고 본사 건물이나 본사 차량 운반구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위쪽이 매출 원가 쪽이에요. 방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쓰는 거. 그럼 매출 원가 쪽이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500번대 번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500번대의 감가상각비로 분계할 거, 공장 거. 우리 어제와 똑같이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만 쓰면 분계해 줄 건데 그럼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는 거는 공장 거다 아니면 본사 사무실 거다.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서 금액을 써야 컴퓨터가 분계를 500번대 감가상각비, 800번대 감가상각비 이렇게 구분해서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우리는 급여 아래 있는 거 하나만 봤었는데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얘는 바로 아래 보여요. 퇴직급여 전입액. 얘는 연금이라 그랬죠. 그럼 퇴직급여 전입액인데 판관비에 있으니까 얘는 사무직 지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의 금액이고 그럼
생산부 직원권은 조금 위에 보면 노무비라고 적혀 있죠. 노무비 있는 곳에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생산부 직원의 퇴직급여 총담부채 설정할 금액을 써줄 거예요. 제조업이다 보니까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사무직 직원의 퇴직금을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는 게 분계가 차변의 퇴직급여가 500번 대 800번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제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있고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을 빼고 여기에 대손율 1%에서 빼주고 또 뭐 받으러움에 뭐 1%나 2% 하면 대손 충당금을 빼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작업을 K랩은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게 위에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이 있죠. F8번. 이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방금 봤던 합계잔액시산표의 잔액이에요. 그 잔액으로 지금 내가 몇 퍼센트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거에 1% 할 건데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금액 보충해라고 자동으로 나와요. 지금 받으러움도 4,800인데 내가 1% 하니까 48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30만 원 있으니까 18만 원 보충해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많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대손 충당금이 많이 환입해야 되면 보충해야 되면 플러스가 나올 건데 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설정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매출 채권만 하라 그러면 얘 둘이만 남겨놓고 얘 둘이는 지워버리고 결산 반영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부분은 K랩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합계잔액시산표 갈 필요 없이 여기 열어서 2%라고 쳐보시면 2%로 계산해서 나와요. 그럼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계산하는 행동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감가상각도 위아래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얘도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하면 얘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와요. 얘 때문에 스마트에이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까먹어요 사람들이. 얘가 그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스마트에이는 왜 안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걔가 원래 누르고 오는 거고 얘가 그 단계를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당연히 기말에 하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 그 3도 종료일날 자동으로 설정값을 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 그 스마트에이는 추가 계상에만 들어와 있고 선납세금을 분계해야지 나와요. 근데 K랩 프로그램은 선납세금을 조회해서 여기에 보여줘요. 합계장액시산표에서 안 봐도 되게 여기에 지금 결산 전 금액이다라고 이 금액이 장부에 있다고 알려주면 나는 이 금액 결산해라고 옆에 써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915만 원을 그대로 쓰면 얘가 분계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분계 안 해줄 거고. 그럼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법인세인데 선납세금이 915만 원이면 85만 원만 내년에 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915만 원 여기 85만 원 쓰면 컴퓨터가 분계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럼 선납세금 정리도 우리 K랩에서는 자동 결산으로 전부 다 되니까 법인세가 아예 자동 결산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두 개만 가지고 봐도 괜히 얘가 편하게 느껴지면서 우리 반대쪽 반대변에 금액도 써주고 그죠?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의 그 세심한 부분을 건드려줘서 얘가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차이 없이 수능 계산 먼저 하고 여기에도 전부 다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프린터에 있는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485페이지 있죠? 시스템 예제 13번.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1115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려 있으신 분은
창 닫으시고 지금 이제 수능 계산할 거니까 그 정보가 반영된 값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자동 계산인 건 이제 뒤에 하도록 이렇게 밀게요. 자, 첫 번째 재고자산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어제보다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게 금액이 3개 있다는 것밖에 없죠. 그럼 자동 계산 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동 계산할 거고,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액 4천만 원도 우리 추가 설정이죠. 추계액이 아니고, 그럼 이 금액을 올해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따 퇴직급여 전입액에 임금 아래에 2,500, 급여 아래에 1,500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자동 계산할 거고, 또 유형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을 하다.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나눠줘야 될 거는 이것만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경계선 위에는 판관비 거, 아래는 제조경비 거.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로 나눠서 올해 감가상각비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해줄 거니까. 지금 제가 나눈 게 판관비 거하고 제조경비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자동 계산해서 하면 되고, 그럼 5번은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 원을 계상하다. 자, 얘는 수동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죠. 대여금은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단기 오래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계상 인식하란 이야기죠.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 60만 원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 자리는 대변. 그렇죠. 이자 수익 60만 원이다. 그럼 이 이자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못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 60만 원. 다음 가수금 잔액은 전액 LG전자의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그럼 먼저 가수금 잔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잔액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것 저는 계속 합계잔액 시산표만 일관성 있게 들어가고 있죠.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그냥 엔터 치면은 12월 31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가수금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부채니까 유동부채에 25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250만 원 이 금액 확인, 이 금액 확인되셨죠? 그럼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변에 있다는 건 내가 장부에 쓸 때 대변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가수금은 우리 미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이 25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수정분기하면서 차변에 써서 250만 원 지울 거예요. 그렇게 쓰자마자 바로 얘 잔액은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 250만 원 지우면서 이제 우리 문제에 LG전자 제품에 대한 계약금이었대요. 그럼 계약금 받은 거였으면 선수금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자, 일반 전표에 차변에 가수금 금액 방 250이었죠. 2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LG전자 250만 원. 자, 항상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그죠? 이제 거래처를 여기에서 선수금 선급금의 거래처를 빠뜨리기 시작하면 아 내가 좀 이제 알아가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가 있어요. 자, 다음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58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번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겠네요. 그럼 이자 비용 258만 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기간 경과분이니까.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고 금액은 258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58만 원이다. 다음 단기 보험료 중 기간 미 경과분 25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 판관비 중이라고 말하는 건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간 미 경과분이라는 건 차기 거가 25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25만 원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25만 원 취소할 거니까 대변에 보험료 25만 원 써야 되겠죠. 얘를. 그럼 자, 우리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를 25만 원 취소했어요. 하셨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이 비용은 차기 거 미리 준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이다. 금액 25만 원. 다음 소모품비 중 단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7만 원이다. 그럼 소모품비라고 처리했으니까 대변의 소모품비고 지금 얘는 글자가 소모품비 내자죠. 그러면 미사용분 내자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계속 있는 금액 쓰니까 체크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아니란 생각은 우리 시험 때는 가지면 안 돼요. 사용액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7만 원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분계는 바로 소모품비를 취소할 거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7만 원이고 이 금액만큼 차변에 우리는 소모품 가지고 있다. 미사용분만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 수능결산은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엔터 치고 혹시 지금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는데 팝업 창이 뜨신 분은 아니요라고 해야지 방금 일반 전표 입력하거나 매매처 전표 입력한 게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라는 건 내가 입력한 값으로 새로 불러올게요. 그런 의미예요. 예라고 말하는 건 내가 마지막 본 모습 그대로 볼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입력된 모습을 볼 거니까 우리 마지막 열었을 때 된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 창이 뜨시면 아니요라고 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1번 문제로 갈게요. 제일 위에. 자,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있죠. 그럼 제일 위에 첫 화면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보여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의 금액 80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조금 아래 내려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죠. 여기에 354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57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준비가 일단 되었어요. 끝난 게 아니고 준비가 된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자, 얘도 똑같아요. 전표 추가 안 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전표 추가는 제일 중요한 생명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액이 있죠. 자, 제조부 거 판관비 거는 무조건 나눠야 되고, 그럼 제조부 2,500만 원은 자, 화면 위로 올리시면 노무비 찾으셔서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2,500만 원이라고 쓰시고, 임금이라는 글자 있는 곳 아래에 퇴직급여 1,200에다 써야 돼요. 여기에 2,500만 원. 다음 판매관리비 1,500만 원은 이제 화면 아래 내리시면 판매관리비가 있고, 급여 아래쪽에 있는 퇴직급여 1,200에 1,500만 원이라고 써주고, 그럼 이제 얘도 준비가 되었어요. 자, 우리 이제 대손충당금은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매출 채권이니까 판관비 쪽에 보면 여기에 판관비에서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칸 있죠. 자, 이 칸 기억나시나요? 어제 우리가 합계잔액시장표에 계산해서 여기에 금액을 넣어줬죠. 그 칸이 이 칸들이에요. 이 두 칸.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직접 계산해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손상각 버튼 눌러서 자, 대손율 1%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을 업만 하라 그랬죠. 이 앞전보다 얘네들이 늘어난 게 미수수익이나 이런 거 쓰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설정하라고 하는 이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래쪽 얘네들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설정하라고 한 계정 과목 있죠. 얘네들 둘, 이것만 잔액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처음 체크할 때는 당연히 문제에서 몇 %인지, 여기에서 내가 2%라고 하면 2% 설정할 금액이 바뀌니까, 그럼 1% 한다 했고, 그럼 우리 지우는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죠. 그럼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이게 둘만 남아있죠. 왜냐면 설정하면 안 되는 거에 금액 들어가면 비용의 과대 계산이 되어서 오답 처리될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만. 여기에 이제 결산 반영. 그럼 결산 반영하면 마치 우리가 직접 계산한 것처럼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얘도 결산 준비가 끝났고, 이제 다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게 있죠. 그럼 감가상각은 제조경비와 판관비를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판관비가 먼저 보이니까 판관비부터 할게요. 그럼 판관비는 판관비 아래쪽에 있는 판관비 아래에 있는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아래에 건물에 2,430만 원, 비품에 180만 원, 차량 운반구에 345만 원이다. 하셨죠? 다음은 이제 화면을 위로 좀 올려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매출 원가 있는 쪽에 아래 경비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일반 감가상각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량 운반구 제조 경비에 있는 금액 290만 원을 쓰고, 다음 기계장치의 제조 경비 1,080만 원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얘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매출 총이익 위쪽이 매출 원가고 매출 총이익이고 아래가 판관비죠. 그래서 위쪽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여기 아래 그냥 감가상각비는 800번대다.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위아래로 단기 감가상각비를 설정하면 돼요. 자, 어제 우리 그 고정자산 등록 같은 것도 했었죠. 그때 경비 구분 제가 이야기 계속했었잖아요. 고정자산 등록할 때 경비 구분을 500번, 800번 정확하게 해줘야 만약에 위에서 불러온다 그러면 컴퓨터가 위아래를 알아서 구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리면 엉뚱한 곳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추산액이 있죠. 자, 법인세가 2천만 원 있어요. 자, 이거 하는 방법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운 건데 그걸 정확하게 생각 안 하시면 어렵다고 하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자,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915만 원 있죠. 이 915만 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분개하라고 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직접 쓴 거. 선납세금 정리 분개하라고 컴퓨터가 선납세금 장부에 이만큼 있어요 라고 말해줬고, 여러분이 여기에 쓴 거는 그래 그 금액 이 금액으로 분개해라고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서 그 문제에서 법인세가 얼마라 그랬죠? 추산액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인데 지금 선납세금이 915만 원이면 내년에 1085만 원만 내면 되죠.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이 1085만 원을 우리 추가 계상액 라인에다가 1085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값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제가 쓴 값이 결국은 2천만 원 법인세고 915만 원 선납세금 냈고 이 금액이 내년에 미지급 세금 처리할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분개하라고 금액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준비가 끝났으니까 위에 전표 추가 버튼 있죠. 한번 클릭하면 분개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라고 하시면 K랩은 내가 잘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T를 내요. 위에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K랩에서는 꼭 이 글자를 보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에는 그 12월 31일자로 가봐야지 확인이 좀 되는데 얘는 여기에 이 글자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가면 이제 법인세 분개하고 대손 충당금 분개하고 감가상각 분개,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개, 이런 분개들이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얘 결산이 끝났어요. 그럼 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손익계산서 열면 얘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막 이야기하던 거 있죠. 어제는 상기업이니까 시작이 손익계산서인데 우리 지금 얘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제조업은 시작이 물건 만드는 거라서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화면 제일 아래에 컴퓨터가 나름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 거예요. 얘가. 그럼 얘가 산출이 되었으니까 창을 닫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예요. 이제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잖아. 파는 곳이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또 컴퓨터가 이제 쭉 열심히 일해서 단기 순이익을 산출해요. 뭐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비교 재무제표 원칙 때문에 정기 거랑 단기 거랑 두 개를 보여주게 돼요.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제 팔았으면 돈 남긴 거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돈 나눠 가지는 곳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이제 아니오라고 해야 새로 불러올 거예요. 아니오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방금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뭐 처분액 없다라고 봤을 때 처분 예정일을 2021년 2월 28일로 해놓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표 추가. 여기에서도 분계를 해서 이제 손익 수정 분계 마무리를 해서 수익비용 계정 과목을 완전히 없애줄 거예요. 수익비용 정리 완전히 해서 너 이거 이익이야 라고 그냥 산출할 거라는 거예요. 이익이다 아니면 결손이다, 이거 산출해서 이제 내년은 다시 시작해야지. 손해도 올해 손해본 거지 내년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표 추가하면 얘도 물어보지도 않고 전표 추가해버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주주도 돈 나눠 가지면 나머지가 이제 우리 법인 돈이잖아요. 내 재산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여는 게 재무제표 마감한다는 거에 우리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우리 계속 실전 문제 보던 거에 결산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550페이지 있는 곳으로 가고, 우리 전에 매매출 전표하고 오류 수정한 것 다음이에요. 여기 4번 결산 적혀 있는 챕터 4. 자, 컴퓨터 회사는 1050번으로 해동물산,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수동결산 분계부터 먼저 하고 한 번에 입력할까요? 그게 낫겠죠? 우리는 분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자, 첫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0만 원 중 32만 원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아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이래요. 뭘까요? 잡손실이겠지.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어제 부족했으니까 영업의 비용이고, 그럼 잡손실인 거 알았으면 비용 자리는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에 잡손실이다라고 쓸 거고, 일단 위치만 잡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지워야 되죠.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 위치 잡았으니까 현금 과부족은 4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업직원 시내교통비 찾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여비교통비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 되고, 그럼 여비교통비가 32만 원이면 못 찾아서 잡손실로 처리할 거는 8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기말 현금 실사 결과 장부보다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번에는 돈이 많나요? 작나요? 그죠? 장부보다 50만 원이 부족하다. 실사 결과. 그럼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말에 부족하대요. 그럼 우리는 찾겠습니다 할 시간이 없죠. 그럼 부족하면 얘는 바로 잡손실로 가야 되겠네요. 금액 50만 원이고, 그리고 현금가 부족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현금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다, 이렇게 현금 잔액을 줄여줄 거예요. 자, 다음 2020년 7월 1일 소모품으로 1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이 남아 있다. 소모품은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1대2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럼 우리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을 소모품 계정으로 했대요. 그럼 이 소모품 계정했다 그랬으니까 위치는 대변의 소모품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자죠? 소모품 세 자죠. 그럼 우리는 사용액 해야 되는데 10만 원이 사용액인가요? 아니죠. 얘는 지금 우리 잔액 남은 거는 미사용액이죠. 그러면 90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100만 원 중에 미사용액이 10만 원이니까 사용액은 90만 원이죠. 그럼 얘는 90만 원이다 라고 써야 되고, 왜 90만 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차면에 소모품비라고 할 건데, 이 소모품비가 비용이니까 800번대와 500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사용 비율이 1대1에 그러면 30만 원하고 6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얘가 30만 원, 생산직이 맞죠? 뒤에 60만 원. 자, 연가 예상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 쉬었다 합시다. 수능 계산만 하고 볼래 했더니 잘못하면 30분 넘을 것 같아요. 자, 쉬었다 할게요.